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설명 제대로 듣고 가입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듣고 가입한 것 같긴 한데 아리송합니다.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때가 있죠. 나는 정말 이 내용 설명 못 들었는데? 나 이거 보험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 설명 의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설명 의무에 대해서 오늘 최혜원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험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약관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약관이 뭐 얇으면은 100페이지 정도 되지만 뭐 600페이지, 800페이지, 1000페이지도 넘어요. 네.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네. 보험 가입을 할 때 설계사가 사실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우리가 일단 가입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나는 빨리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 설계사도 또 엄청 빨리 설명을 하면은 솔직히 설명해도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때는 뭔지 모르고 뭐 여기 서명하세요 그러면 막 다 서명하고 이제 해피하게 보험료 납입하다가 막상 보험 사고가 나면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보험금 못 받는다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분쟁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갑니다. 이제 설명 의무는 보험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면책사항. 보험금을 안 주는 사항, 예. 못 받는 사항이랑 감액사항. 보험금을 덜 주는 사항. 예. 요 두 개는 무조건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또 변호사에 따라서는 그런 주장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몰라서. 그 순간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좀 한다는 변호사는 무조건 설명 의무라는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딱 나오는 반발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모든 보험 업계에서 쓰는 거다. 표준 약관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설명 의무 주장은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어요. 보험 업계에서 통용이 된다거나 표준 약관에 있다 그래서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닌 게 아니다. 예. 그건 그거고 그거하고 별개로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반인들은 보험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예. 그러니 설명해야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 의무로 이제 저희가 소송 들어가면 이제 항상 나오는 쟁점들이에요. 막상 소송을 하면은 되게 지금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변호사나 개인 소송을 하면은 이 부분은 주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던 그 갑상선 전이암. 예. 갑상선 전이암은 원발 부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내지는 보험금을 안 준다거든요.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굉장히 대상, 중요한 예. 사항이죠. 그러니까 설명 의무 대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패소한 판결들이 꽤 있어요. 그럼 제가 보면은 그 주장을 안 한 거예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주장만 제대로 했으면 사실 네. 암보험금 몇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1심에서 만약 그렇게 패소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많은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주는 게 상품 설명서예요. 그렇죠. 예. 상품 설명서를 보면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상품 설명서가 또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20, 30페이지 되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자간 간격도 되게 좁고 10포인트 이하 글자로 써 있어요. 지금까지는 상품 설명서에 자필 설명하면은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변호사들도 그거 가지고도 반박을 하죠. 그거 하나 줬다고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한 거냐. 내가 서명을 해도 설명한 게 아니다 이런 판결들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상품 설명서에 일단 기재를 하면은 이름 설명한 거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그런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뭐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 설명서를 분명히 줄 거예요. 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때 궁금했던 사항들을 확실히 물어보시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계사가 이제 하는 설명 중에 좀 유의미한 거는 또 기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지만 이제 상품 설명을 잘 들은 게 되고 또 나중에 또 설계사가 실제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랑 달리 이제 뭐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적고 이런 게 증거가 됩니다. 반면 이제 보험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보험회사가 시키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한 거를 나중에 설명 위반이다. 그거는 설계사 잘못이 아닌 거죠. 대신 보험회사가
아, 이러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해달라. 이건 중요한 내용이다. 그거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교육받은 대로 했다. 그리고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가입자한테 설명했다라고까지만 말씀하시면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예. 얘기죠. 상품 설명서 구성도 이 설계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사가 보험회사에서 하는 주는 거죠. 예, 거잖아요. 이게 30페이지로 다 똑같은 30페이지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볼드체, 어떤 거는 붉은색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보험사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하란 대로 하고 최소한 볼드체나 굵은 글씨 또는 덧글 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란 대로 했으면 사실 과실이 있다고 보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품 설명서만 설명을 잘했으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보험회사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조직이니까 상품 설명서 자체를 잘 만들어야죠. 설명 의무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은 물론이지만 특히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설명을 해준다면 보험사가 구상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